네, 안녕하십니까. 가스클럽 강재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1월의 마지막 날이었었는데 좀 많이 시장이 하락을 했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이제 3천이라는 자리대를 내준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국내가 1월달 워낙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하락이 그렇게 큰 조정이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이 고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상당히 큰 조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무래도 체감이라든지 이런 쪽도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다가 됩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 조정을 기회로 또 삼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선별을 하느냐 이게 앞으로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하나씩 보도록 하죠. 먼저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수가 이제 3%라는 급락이 떨어졌다 되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도 사실 해봐야 됩니다. 1월 달에 지수가 3% 이상 급등도 상당히 자주 나왔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이 그만큼 나왔으면 조정도 한 번씩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거래대금이 24조 좀 증가를 하면서 3%나 하락을 했고 2,970포인트대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외인들의 매도세가 세다가 되죠.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가 1조 4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다 되고 기관에서는 이제 오히려 매도 규모는 현저하게 축소가 되었다 됩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 외인들의 매도가 멈추는 구간 그게 언제 들어올 거냐 이게 중요하다가 될 것이고 기관 같은 경우가 이제 어느 정도는 살 수 있는 구간대에 서서히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기관에서 매수가 얼만큼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느냐 그 시기가 언제냐 이 부분이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락했다가 되는데 종가상으로는 이제 2.32% 그러니까 거래소 대형이라든지 거래소보다는 하락이 조금 덜 떨어졌다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전날에 하락이 좀 더 덜 나타났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이제 종가 무렵에 종합주가지수가 좀 더 내려간 반면에 선물 쪽에서는 덜 내려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2.3%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외인들이 1,900계약 매수를 했고 이제 누적순 매도 같은 경우는 19,600계약이니까 앞전에 매도가 많았을 때가 35,000계약 거기에 비하면 거의 절반 정도 가까이 축소가 되었다 됩니다.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12% 그래서 베이시스가 극도에 많이 벌어졌던 부분은 많이 축소가 되었다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기관에서의 매수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베이시스가 유지가 되느냐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가 지수를 받쳐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 코스닥인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확대해서 3.38%라는 하락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장중에는 4%가 넘어가는 그런 하락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거래소 대형주를 중심으로 지수가 올라갔고 중소형이나 코스닥이 그걸 따라가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중심을 했던 쪽에서가 조정이 커진 만큼 그 외적인 쪽도 조정을 피할 수가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역시 소폭 증가를 했다가 되고 기관과 외인 모두 소폭 매도를 했다가 됩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도 장중에는 1%가 넘는 하락을 보이다가 이제 0.6% 정도로 소폭 하락을 축소해서 마감이 된 2,483포인트로 마감이 되었다 되죠. 우선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요 근래 들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춘절 연휴를 앞두고 이동 금지를 어느 정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중국이 작년 춘절에 이 전염병이 발생되었을 때 그거를 사실 봉쇄를 안 했던 부분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 역할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느 정도 제한시킨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서비스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제한된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긴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쪽 얘기 나오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중국의 긴축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를 한다 이게 아니라 그동안 중국 증시라든지 중국의 자산시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한번 과열이 붙을 때 워낙에 심하게 과열이 붙고 그 이후에 후유증을 워낙에 길게 알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인다 정도로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그동안 차익 실현의 빌미를 찾던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빌미를 찾고 미국에서의 공매도에서도 찾고 여러 가지를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큰 문제거리를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 주말 동안에 중국 국무원에서 발표되는 구매자 관리지수 역시 발표가 되었는데 51.3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50이라는 기준선 위에서 움직였으니까 경기 확장이랑 국면은 동일하다가 되지만 전월 대비해서가 이제 51.9였으니까 하이했고 컨센스 역시도 51.6이었기 때문에
전월 대비해서 그리고 컨센서스 대비해서 조금 안 좋은 그림이 나타났다 됩니다. 근데 반면에 서비스업 지수가 오히려 더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 되는데 컨센서스가 55였고 전월이 55.7이었었는데 52.4로 나왔으니까 경제 지표가 조금 둔화되는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2월 달에가 경제 지표가 굉장히 크게 무너졌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는 기저 효과가 2월 달 이후부터는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경제 지표 자체가 강세를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던 추세에서는 조금 둔화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미국인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장중에 미 선물이 나스닥이 1.3% 그리고 S&P가 1.1% 정도 선 반영을 하긴 했습니다. 다만 미증시가 결과적으로는 2% 전후로 하락을 했다가 되죠. 그래서 국내 증시가 오늘도 약간 추가적인 하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일부 종목에 대해서 투기적 거래가 일어났다.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긍정적이 못하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과 더불어서 싸운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느 한 종목군으로 매기가 쏠린다 이렇게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공매도 세력과 싸운다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건데 이런 부분 역시도 시장에서 투기다, 시장이 너무나 과열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이 지수에서의 차익 실현 비미가 나타났다 됩니다. 그 다음에 OECD에서 이제 유럽인데 유럽에서 디지털 세금에 대해서 협상을 타결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미국의 빅테크라고 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역시 빌미를 만들었다 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된다라는 우려가 확산되다 보니까 국경을 봉쇄한다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경기 관련된 컨텐츠 이런 쪽도 약세될 수밖에 없다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업종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밸류 부담이 너무 컸었다는 건데 이 밸류 부담을 해소하는 방법 자체가 차익 실현 말고 아니면은 나타날 게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이 차익 실현의 빌미를 만들었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항공, 테슬라, 뭐 에너지, 산업재, 전 업종 다 하락을 했다가 되고요. 변동성 지수는 9.5% 정도 상승해서 33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 유가는 소폭 하락했고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가 4.37%로 하락이 좀 더 컸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역시 0.1% 정도 소폭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이 1118원까지 올라왔다가 되겠죠. 자, 중국 증시 잠깐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 주간 기준을 보게 되면 주간에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박스권 상단에 넘어갔었다가 되죠. 다만 이제 앞전에 3,580포인트 전후가 되는데 이 가격대가 예전에 2018년도 고가 매물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 증시는 어떻게 된 거냐면 돌파를 하긴 했는데 역시 차익 실현이 떨어지면서 이 구간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들어왔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가 춘절 연휴가 있기 때문에 춘절 연휴 전까지 바닥 다지기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중요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느냐를 보면 나왔다가 되죠. 그래서 앞전에 장기 박스권의 상단 자리가 3,450포인트 전후가 되는데 이 라인대와 그리고 작년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저점을 만들었던 시기에 저점 구간대, 그러니까 이중 지지를 받는 자리인데 이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지지를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강하게 반등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춘절 이후 다시 재차 상승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이 되는데 국내 증시도 이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나스닥 지수 보도록 하죠. 지난주가 이제 결과적으로 나스닥이 주간 기준으로 3.5% 정도 하락을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미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된 것이 앞전에 상승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빅테크를 중심으로 상승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하면서 하나 나타났던 부분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차익 실현이 떨어졌다 되면서 지난주의 상승을 다 반납을 했다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점 상승 추세 이 라인들을 살짝 깬 그런 그림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이제 모양 자체가 추가적인 조정이 좀 더 열리는 그림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 반등이 한번 나왔다가 떨어질 거냐 떨어지고 나서 나중에 반등 추가적인 하락 이렇게 나타날 거냐인데 우선은 12,750포인트라는 자리대가 또 지지는 상당히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G테스트를 받아주느냐 이게 이번 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S&P 지수인데 S&P 지수는 이제 상대적으로 나스닥보다 약했다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조정폭을 받았다. 즉 3.3% 정도의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추세를 좀 더 아래로 내려왔다 됩니다. 다만 이제 S&P 지수와 나스닥이 약간은 그림이 다른 그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S&P에서가 나스닥에서 빅테크가 하락한 영향을 절반 정도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올라갈 때도 절반 정도 영향을 받는다. 이제 경기 관련주 자체가 지난 11월 때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끌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이 이제 2차째가 진행이 된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지난주부터 경기 관련주는 먼저 하락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번에 또 하락하기 때문에 이번에 2차 하락을 하고 좀 더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는다. 이렇게 될 경우는 3,600포인트 조금 윗자리 이 라인대에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실제로 나스닥 같은 경우가 밸류가 굉장히 부담이 되고 S&P도 비싸긴 비싼데 나스닥보다는 덜 비싸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밸류라는 부분을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나타난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많이 비싼 종목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 간에 어느 정도 축소하는 즉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되면서 지수보다는 종목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죠. 그래서 MSCI 코리아 인덱스는 이 박스를 이 구간에서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 박스를 이탈하게 될 경우가 기본 마디가 88.5포인트 전후까지가 떨어진다. 이 구조에서인데 그 부분을 이제 지난주에 떨어뜨렸다가 됩니다. 그래서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볼 때는 지난 한 주가 이제 6.12% 하락을 했다 그런다. 그러면 이제 어디가 지지켜줘야 되느냐 이 부분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이 추세 이 라인대 상승 추세 라인대가 앞전에 과하게 올라갔던 상승각보다는 덜 그렇게 나타나지 못한 각이기 때문에 이 각 자체가 앞전에 고가 라인대의 지지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85선 전후 이 부분 정도가 거의 저점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날 시장 보도록 하죠. 그냥 뭐 사실 금요일날 시장에 조금 덜 빠졌다, 좀 더 많이 빠졌다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전체가 다 하락을 했다. 아무래도 지수 자체가 3%가 넘는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수가 이렇게 떨어질 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수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시장이 반이라는 얘기를 제가 자꾸 해드리는 게 시장이 못 버티면 대형주가 아무리 중심이고 주도다 하더라도 결국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덜 빠졌다 하는 쪽이 그동안 반등이 오히려 없었던 통신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적으로 뭐 에너지 화학이라든지 보험 상당히 많이 빠졌던 쪽이었는데 이런 쪽이 좀 덜 빠졌다. 이거 말고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하락이 컸던 요인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나 기관이 차익 실현 성격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그동안은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시장에서 3천원 원 될 땐 절대 안 온다라는 생각도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마인드로 움직이다가 시장이 많이 빠지고 불안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가 변동을 키웠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간단하게 빨리 보도록 하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리온 NC소프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언택트 쪽에 되는 흐름이 나타난 종목군들이고 상대적으로 또 시장 대비해서 상승이 작았던 종목군 그 다음에 실적이 발표됐을 때 SK 하이닉스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 부분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다 되고 그 외적으로는 종목별로 만도, 금호석유 약간 종목별 매수가 일부 들어왔다 됩니다. 그 다음에 매도는 역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세다가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우선주까지 해서 5,000원 이상 매도를 했고 LG전자라든지 삼성, SDI, 네이버, 뭐 기아차, 현대모비스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 성격이 나타났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인데 기관은 뭐 전체적으로는 매도 규모가 크진 않았다가 됩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뭐 네이버 같은 경우 사고 그러니까 뭐 실적 발표라든 개별 모멘텀이 있었던 쪽입니다.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왔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이제 2022년 현대차 그룹에서의 이제 배터리 쪽을 뭐 독점 계약을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아침에 나오고 있는데 이쪽에서가 모멘텀 좀 강했다. 근데 그 외적으로 들어왔던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 규모는 작았다 됩니다. 그다음에 매도도 비슷한데 매도에서는 이제 신규 상장주와 현대차, 기아차를 중심한 차익 실현 그리고 카카오라든지 SK텔레콤 역시 마찬가지로 종목별로 매도가 나왔다 됩니다. 다만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다 되겠죠.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수급을 보면 수급 자체가 그 전주에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제한적이었었고 좀 나오긴 했었지만 그 기관 같은 경우가 조금 매도가 더 강했다가 지난주였었는데 바로 이제 그 전주 지난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매도를 크게 했다가 되죠. 그러니까 금융투자에서는 거의 매수 매도가 없었다가 된 상태에서 보험, 투신, 연기금 이쪽에서 여전히
차익 실현 물량을 던졌다 되고 외인들이 5조 3천억이라는 매도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개인들이 거래소에서만 8조 3천억이라는 매수를 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 개인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받춘다고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던진다가 되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개인들 중에서도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손절성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다 보니까 개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전개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지수를 받치거나 그런 흐름을 못 냈다는 얘기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외국인과 기관 다 매도를 한 상태에서 개인들만 1조 1천억 좀 넘는 매수를 했다가 되고요. 그다음에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역시 조금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현물에서 매도한 부분에서 일정 부분만 들어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업종별 등락을 보게 되면 우선은 지수 자체가 거래소가 5.24%, 코스닥이 5.23, 그리고 대형이 5.12, 그리고 중소형이 지지난주 좀 더 강했었는데 6%씩 하락하면서 결국 다 하락이 크게 떨어졌다는 부분은 동일하다 되겠죠. 다만 이 구간에서 하락이 좀 덜 떨어졌다 된 쪽이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 발표하면서 올라갔던 제약이라든지 그다음 인터넷, 네이버를 중심으로 해서 게임 해가지고 서비스, 그다음 항공 쪽 역시 하락이 좀 덜 떨어졌고 그다음에 화학 에너지 이쪽에서 역시 금호석유라든지 개별 기업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쪽이 역시 하락이 좀 덜 떨어졌다 됩니다. 다만 그 외적으로 보게 되면은 IT도 시장보다 더 많이 떨어졌고 자동차, 철강, 조선, 건설, 그다음 유통, 내수할 거 없이 많이 올라간 쪽 그리고 시장에서 오히려 수혜를 많이 받았던 쪽까지도 하락이 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난 한 달을 좀 보면은 지난 한 달 동안에 결국 이제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매수가 22조 3천억 어마어마하게 사셨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에서가 3조 5천억 그 양시 합쳐가지고 25조 이상 매수를 했는데 이게 역대 최고입니다. 한 달 동안에 개인들의 매수가 25조가 넘어간 것이 역대 최고인데 그 전에가 언제냐면 작년 3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3월 달 같은 경우가 개인들이 시장에서 무너질 때 그때 개인들이 적극적인 매수를 했었다. 이때가 12조였는데 얼핏 보면은 그때의 가격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현재는 2배 정도 나 있기 때문에 그때 매수한 규모와 비슷하게 매수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는 뭐냐면 작년 3월 달은 공포를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이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탐욕을 노리고 매수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 그 다음 수준 뭐 이렇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차이는 뭐냐면 시장에서 공포를 매수했던 분들은 사실 작년 한 해 그 매수한 가격대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상승이 나타난 케이스고 이번 같은 경우는 위에서 더 간다는 식으로 약간 욕심을 부리고 달려드신 케이스인데 제가 이제 올해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분들의 마인드가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올해 시장이 내가 고가를 꼭 먹는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되고 내가 꼭 저가에 산다는 생각도 좀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분할 매도도 하고 분할 매수도 하고 이런 과정이 좀 중요할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건데 너무 이제 고가에 쫓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가 대비해서 10% 하락이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하락장을 맞은 거나 동일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올해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업종별 등락을 1월 달 거 한번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1월 전체적인 업종별 등락을 보게 되면 옆에 이제 주황색이 월중 고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종합주가지수 보면 결과적으로는 종합주가지수는 3.58% 상승으로 끝났다 됩니다. 다만 13.67%라는 고가를 만들고 종가가 3.58%니까 고가 대비해서 거의 한 10% 정도가 빠졌다 되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1월달 시장도 상승장이었다 이렇게 돼야 되고 1월달 시장도 결국은 상승장이었으니까 지수 내 계좌가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야지 맞다 얘기입니다. 최고치 대비해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4.1% 하락을 했고 월중에 고가가 4% 상승했으니까 고가 대비 약 8% 빠졌다 되죠. 그 다음에 대형지수가 이제 시장 꿀 갖다 드는다 15.5%까지 올라갔다가 4.3%니까 대형지수가 시장보다 강했다는 부분은 동일하다 됩니다. 그 다음에 중소형 같은 경우는 소폭의 0.5%, 0.25%니까 소폭의 강보합인데 고가가 8.7%, 8%였으니까 역시 고가 대비해서 8% 정도 하락을 했다 되겠죠. 그래서 업종별로 보게 되면 가장 강세를 뗐다 된 쪽이 자동차가 되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올해 시장에서의 중심에 선다 이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셔야 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죠. 고가가 36.9%까지 올라갔다가 21.1%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동차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하면은 계좌 자체가 수익이 줄어들었을 수는 있을지언정 수익이 크게 났다는 부분은 변동이 없을 텐데 이 부분도 고가 대비해서 15% 하락이니까 이게 굉장히 크다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아무리 시세가 잘 나왔다 하더라도 위에서 쫓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되는 거고 증권 같은 경우도 장중에는 이제 연중에는 월중에는 18%까지 올라갔던 게 강보합이었으니까 상당히 이 폭도 크다가 되겠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IT 쪽도 실제로 18%가 넘는 상승했지만 3.56%로 시장보다 조금은 못 미치는 시장 수준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이쪽에서도 고가 대비 하락이 컸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제 자동차와 에너지, 화학, 그리고 건설, 항공, 해운, 그다음에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그리고 의류 이 정도가 다 고가 대비해서 하락폭은 크다가 되지만 시장보다는 강했다 되고 시장 대비 약세를 띄었다 된 쪽이 대표적인 것이 제약과 그다음에 유틸리티, 은행과 보험, 그리고 방어 소비재 이런 쪽이 주로 시장에서 하락을 했다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3,000이 넘어가고 3,200이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전체가 다 갈 것 같이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시장을 끌고 간 쪽이 있고 그 안에서도 오히려 소외받고 하락이 더 나온 쪽도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종목을 많이 지고 간다, 업종별로 분산한다 이게 아니라 될 수 있는 업종으로 최소한 종목 수를 줄이는 그 전략이 현재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시장에서 월봉상에서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지수 자체가 앞전에 이 바닥을 만들고 이 공포관에서 매수해서 여기까지가 상승폭이 주간 기준 월간 종가 기준으로 32.5% 그리고 결과적으로 1월달 31.2% 그때와 거의 비슷한 상승을 했었다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숨고르기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데 이번 숨고르기 조정이 아무도 윗꼬리가 크게 달렸으니까 변동이 좀 있다 되는데 2830에서 2850 이 라인대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주간도 거의 비슷하죠. 주간도 약 12주 동안에 39% 정도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국내 증시 1월 초까지 해서 약 38.9% 이 정도 거의 비슷한 상승을 했었다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마디가 보통 박스권 마디를 돌파하면은 이제 하나, 두 개가 굉장히 강하게 나온 케이스인데 두 개 이상을 보였다 된 거고 지금 현재는 이 라인대를 다시금 내려왔다 되죠. 그럼 지지를 받는 자리가 얼마냐? 2920에서 2970이 됩니다. 그래서 월봉상에서는 2830에서 50이 되고 주간상에서는 2920에서 7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830에서 2970 이 사이를 분할 매수 구간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상에서 보게 되면 일간상에서 우선은 박스권을 금요일날 이탈했다가 되죠. 그러면 이탈한 상태에서 마디 하나 떨어뜨리게 될 경우가 2840포인트 전후가 되니까 우선은 매물이 여기 많습니다. 이제 매물이 많으니까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반등인데 예상되는 그림은 2월 8일 전후까지 해서 저점을 만든다 되고 이때 61선의 지지 테스트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과정이 중간에 반등했다 내려올 수도 있고 내려갔다 반등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과정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휴 끝난 다음에 반등 받아따지기 그리고 나서 2월 말에서 3월 달부터 어느 정도 국내 증시가 재차 상승 추세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아무래도 더 약하다 보니까 조금 더 약하다라는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될 경우 코스닥은 870에서 900선까지도 생각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보면은 투자 전략이 1, 2주까지는 경제지표, 옵션 만기, 춘절, 국내 설 연휴가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벤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주가지수 밴드는 코스피와 코스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은 어느 정도 계획이 약화된 거 똑같다가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환율이라든지 그 외적인 부분 다 동일하게 보시되 매수를 분할 매수를 하는데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분할 매수한다 이 관점. 그래서 지수 밴드 이 가격대에서 서서히 잡으시는 겁니다. 급하게 잡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선은 수소 관련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산업재에서는 건설과 방산, 인플레이션 이쪽까지 같이 보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 낙폭과대로는 조선이나 철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은 좀 더 자세한 거는 다음 내일부터 하나씩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